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1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조금 웃긴 일이긴 하지만 끔찍한 시월드와 못난 남편에게 벗어났다는 건 기념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혼하게 된 건 가난한데 무능하기까지 한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남편에게 빨대 꽂고 먹여 살려달라 하는 시월드 가족 때문이었어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으면서 결혼 이후로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에게 속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저도 같이 욕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배우자인데 자세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남자와 왜 결혼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런 인간들은 대부분 비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 자기 치부가 될 만한 모습들은 결정적인 순간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허세도 있고 허풍도 좀 있고 대부분 가머니설로 여자를 꼬시려는 부류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입니다. 현명한 여자라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지만 저는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남자 볼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결혼하고 난 이후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총 결혼 생활 기간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더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나마 결정이 수월했다는 겁니다. 시댁과 갈등이 있을 때 간혹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 시댁과 연 끊고 사는 건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줄 때나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저처럼 남편까지 시댁 식구들과 한통 속인 경우에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그래도 경기도 한 도시에 건물 하나 갖고 있고 돈 아쉬운 것 없이 은행에 대출 한 푼 낸 것 없이 살고 있어요. 결혼 결심했을 때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직업 그리고 제 조카들까지 전부 숨기는 것 없이 알려줬지만 남편은 자기 집안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기며 정확한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집은 시아버님이 몇 년 전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30년도 넘은 18평 낡은 아파트에서 식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다행인 건 시부모님이 하는 장사가 망해버린 건 아니라서 빚을 갚느라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사는 건 어찌저찌 해결하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는 아버님 일을 돕긴 하지만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분이고 남편의 위로는 누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신호한 남편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빚 갚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댁이 그 정도까지 돈이 없는 집안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무직이었는데 이 근방에서 꽤 오래된 회사였고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결혼하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면서 보니 시부모님이 아들 월급에서 따박따박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돈을 받아가면서도 아들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어머니가 제게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일단 너희 형편대로 월세로 살던지 하다가 2년 정도 돈 모아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내가 전세 자금을 만들어 줄게.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어머님이 저희가 2년만 월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전세 자금을 보태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월세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월세는 그냥 사라지고 없는 돈이잖아요. 2년 후에 도와주시겠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소리였고 당장 저희 월세를 대신 내주시겠다는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우리 둘이 맞벌이하고 살면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월세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내고 사는 건 큰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집을 해달라는 말은 절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예비 시댁 집안 형편이 이렇다고 자세하게 말씀도 못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 집안이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은 몰랐거든요. 상견례 할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버젓이 본인이 사업을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셨고 시누이도 온라인 홈쇼핑을 한다며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이 대단한 사업가 집안인 줄 알았어요. 내심 집을 보고 놀랐었는데 남편이 구구절절 자기 집 비포증 사연을 이야기했고 지금 집이 조금 좁긴 하지만 조만간 이사를 갈 예정이라 말하길래 저는 그냥 남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상견례 전에 신혼집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우리 두 사람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월세는 좀 그렇고 둘이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다고는 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상견례 때 신혼집 문제를 아빠가 먼저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 집어넣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자기들 힘으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부모된 입장에서 영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말을 꺼내자 시아버지가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저희도 형편이 되면야 안 해주고 싶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은 작게 하더라도 나중에 전세 얻게 된다면 그때 보태줄 생각입니다. 그 점은 저도 새아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예요. 저희가 설마 김서방이 집을 못 해온다고 구박이야 하겠습니까? 실은 사돈댁에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딸아이 앞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깜짝 놀라 아빠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이미 엄마와 아빠는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돈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면 저희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이렇게 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니 마음이 아주 편해졌어요. 애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부모라면 다 똑같을 텐데. 집 못해주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는 것에 한껏 들뜨셨고 다른 문제는 모두 프리패스였어요. 심지어 예단도 제 마음대로 하고 안 해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살림 드리는 거, 결혼 준비 모두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더군요. 다른 친척들도 없다며 간소하게 하라고 해서 딱 그냥 남들 하라는 만큼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약간의 갈등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집도 해주셨고 결혼 준비하면서 자잘한 것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댁에서는 갑자기 결혼식 며칠 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척들에게 따로 답례를 해야 한다며 저한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약 20명 정도였고 한 사람에 10만 원씩 2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했고 남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대충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어쩜 아들 장가를 보내면서 돈 한 푼을 안 쓰려고 하는 건지.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혼할 때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잡음 없이 거의 남편과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미 예비 사위를 가족으로 품고 가시기로 결심하셨고 저한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 썩 마음에 차진 않아도 저를 믿어주려고 하신 거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남편과 시댁의 문제점들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살면서 보니 시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심에도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계절을 많이 타는 장사인 탓에 성수기에는 목돈이 왕창 들어오고 또 비수기엔 그 돈을 까먹으면서 버티십니다. 한철 벌어 1년 먹고 사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쪼개서 알뜰살뜰 살아야 하는데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계좌에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펑펑 쓰면서 사는 스타일입니다. 먹는 것에는 돈을 얼마나 안 아끼는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비 관리를 너무나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보릿고개가 오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며 손을 벌리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이나 용돈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결혼을 했으니 양쪽 집안에 똑같이 드리는 게 아니라면 용돈을 줄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줄일 수 없다며
저와 크게 다퉜었는데 그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너랑 결혼해서 어쨌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잖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돈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우셔. 누나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야. 아직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으니까 돈도 못 모았을 거야. 당분간만 내가 드리던 대로 드리자. 결혼했으면 이제 당신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한 거잖아. 이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부모님이랑 결론을 내고 왔어야지. 내가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누나 자리 잡으면 그때는 같이 보태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분간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아무리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해서 600만 원, 700만 원씩 번다고 해도 매달 100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 내듯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살림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시댁에 100만 원 드리고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고정비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가족 행사라도 있는 달에는 목돈이 왕창 나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정말 돈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둘이 버는데도 친정부모님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쪼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께 얹혀서 사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건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을 정도로 살림을 한다는 게 세댁인 저한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월급이 적어도 부모님이랑 살 때는 제가 버는 돈을 거의 다 모을 수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살림이 빠듯하게 돌아가다 보니 늘 돈 나가는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은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 사고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는 복받은 경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친정에서 집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용돈 드리는 것 하나 없이 시댁에만 100만 원씩 보내주는 게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제가 한번 남편과 돈 문제로 크게 싸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침 시간이 되면 각자 출근 준비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회사에서 40분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어나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남편 전화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부부의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던지라 남편은 와이프에게 물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부탁하는 전화로구나 짐작은 대충 했었지만 남편에게 액수를 듣고 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셔?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 맞아? 아버지 가게에 목돈 들어갈 때라 물건 사입 비용이 모자라다고 하시네. 당신 통장에 얼마 있지? 나한테 돈 없는 건 당신이 더 잘할 거고. 1,000만 원 정도만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아니, 1,000만 원을 무슨 10만 원 보내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보내라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당장 내일 카드값 나가는 날인 거 몰라? 일단 있는 대로 모아서 드려. 설마 살림하면서 통장에 1,000만 원 여윳돈도 없는 거야? 부모님이랑 이런 돈 관계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어색해지는 게 싫어. 아니, 1,000만 원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당신 요즘 돈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 알아? 우리는 집도 있고 대출도 없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러면서 자기가 더 화를 내더라고요. 결혼할 때 집 문제로 살짝 속이 상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제가 참고 넘어갔었어요. 양가 용돈 문제도 치사했지만 남편과 시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저한테 돈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건 완전히 선을 넘었죠. 돈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늘상 자식들에게 돈 부탁을 해오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두 분이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남편이 30대 중반인데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모레면 기초연금 받을 나이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 노후 준비도 전혀 해놓은 것 같지 않았어요. 저런 시댁과 남편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당장 자기 아버지가 급하다며 계속 돈을 빨리 보내줘라 닥달을 하더라고요. 난 싫어. 분명히 싫다고 했어. 한 번이 두 번 되는 거고, 그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서로 감정 상할 일만 생기는 거야. 딱 일주일만 쓰시고 바로 주신다잖아. 지금 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드려. 내가 책임지고 그 돈 받아올 테니까. 당신 진짜 돈 앞에 너무 매정하게 구네. 이런 모습이 정 떨어지게 하는 이유라는 거 몰라? 제가 자기 부모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고 정 떨어진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절대 돈은 못 주겠다고 하자 남편은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까지 지르더군요. 너희 부모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걱정 없겠지. 됐어. 다 집어치워. 내가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그 돈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도움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돈을 마련하겠다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꼭 돈을 받아달라는 다짐을 받고 아버님께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돈 1,000만 원에 며느리인 제가 시부모에게 너무 매정하게 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겨우 시작이었다는 걸 아신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처음이었고 그 뒤로도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허구한 날 500이 모자라다느니 가게 월세 내야 하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여러 번 저희 돈을 빌려가서 어떤 건 갚고 어떤 건 안 갚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시불로 돈을 빌려가서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씩 쪼개서 갚는 건 기본이었고요.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남편과도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일만 관련이 되면 제 말은 무조건 아니라면서 들을 생각도 않고 저를 푼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나쁜 며느리를 만듭니다. 속 뒤집어져가며 하라는 대로 해줘도 나중엔 좋은 소리 하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해주신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그리 바라는 것만 많으신지. 시부모님도 남편이랑 똑같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 안 하면 시댁 무시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정작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먼저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 부모는 각자 알아서 챙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데 이젠 각자 자기 부모 알아서 챙기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은 자주 연락하는 걸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찾아뵙자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며느리가 전화 자주 드리는 것도 시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 솔직히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 안 하잖아. 그냥 각자 챙기면 안 돼? 나는 당신 부모님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장인어른 귀에 눌리는 것 같다니까. 그리고 장모님도 전화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전화하라고 잔소리 하신 적도 없고. 저한테는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라면서 처갓집에 연락하지 않으려는 궁색한 이유를 대는 남편에게 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부모 생일은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는 소리를 하면서 또 저보고 생일상을 차려달라 하셨어요.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도 있고 명절이며 생일이며 어버이날까지 무슨 날만 되면 꼬박꼬박 돈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부모 대접을 받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본인이 저보다 윗사람이라는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분명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금전적인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은 다 받으려고 하셨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저는 마음속에서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식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와줄 능력이 없다면 하다못해 조용히 자식 사는 걸 지켜봐주면서 응원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정부모님은 제가 없는 돈을 쪼개 용돈을 드리면 드린 것을 배로 불려서 돌려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에게 뭔가 뜯어갈 것이 없나 찾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당연히 싫었고 잘해드릴 마음은 더욱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다녀오면 늘 서운한 마음에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양쪽 집안 이야기를 꺼내며 싸움이 커지곤 했었어요. 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말끝마다 너 잘났다고 하며 자격지심을 내비치니까 말이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너가 시집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도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결국 저도 남편의 자격지심인 부분을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나랑 결혼하면서 대체 해온 게 뭐가 있어? 당신이나 시부모님이나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약점을 건드리며 싸움이 커질 때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부부싸움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저도 싸우면서 남편에게 별소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글로는 다 옮겨 적지 못하지만 서로 심한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과일이며 한우며 명절 때마다 몇 번씩이나 보내드리고 사위 챙긴다며 반찬과 김치가 떨어지기 전에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댁은 저희가 밥을 사드리고 용돈을 드리면 드렸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내내 아무것도 챙겨준 것이 없었습니다. 꼭 뭔가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친정과 시댁이 우리 부부에게 해주시는 게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꼭 집안에 여유가 있어야만 베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으로 자식에게 도움 주지는 못해도 정신적으로라도 버팀목이 되어주셨으면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과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때마다 목돈을 달라는 것 외에도 자질구레하게 시댁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한 번은 정말로 집에 여유가 없었는데 시댁에서 또 목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바람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집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죄송해서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부모 때문에 똥줄이 탔던 나머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면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저한테 돈을 보내주겠다며 바로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이 하다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은 거절할 생각이었죠.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갔는데 엄마가 통장을 하나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네. 원래 빠듯하게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법이거든. 이거 받아. 엄마가 너 아기 낳으면 주려고 모아둔 돈인데 미리 주는 거야. 김서방이 오죽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아쉬운 소리를 했겠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통장 관리는 우리 딸이 했으면 좋겠어. 시부모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딸이 꼭 써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준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계속 궁금해했지만 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돈을 쓰진 않았어도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쥐고 있으니 확실히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하긴 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통장 액수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신경 끄라고 못 박아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 놈은 저는 물론이고 통장을 저한테 준 장모에게 서운하다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결혼 전부터 계속 친정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결혼 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부모님이랑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아 시부모 급한 불을 꺼주었음에도 하는 짓은 너무 얄미웠습니다. 고마워하는 것도 딱 그때뿐이었어요. 힘든 일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입을 싹 닫고 여전히 처가 부모는 뒷전으로 시가 식구들 챙기기에 바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이 뭘 그리 시댁에는 자주 찾아가서 부모 뒤치다꺼리를 하는 건지. 시댁과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에 찾아가서 부모와 누나를 챙겼습니다. 정말 싫었던 건 시댁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법 없이 냉장고와 찬장을 뒤져서 과일이며 반찬이며 어떨 때는 제가 사서 포장도 안 뜯은 화장품까지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부모만 문제가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신우도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우는 저보다 5살이 많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하고 시부모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근데 이 신우 성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이랑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보다 더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 신우였어요. 시어머니 돈 달라는 소리, 신우이의 살림 잔소리까지 듣기 싫어서 저는 시댁 가는 걸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시부모님이 저를 힘들게 할 때 남편과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 신우가 따로 저한테 연락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올케, 나는 올케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올케는 그래도 여유 있는 부모 도움받아서 번 듯한 신혼집도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살면서도 여유라곤 하나도 없는 분들이야. 겨우 돈 몇 푼에 내 동생이랑 싸우면 우리 집에 미안하지도 않아. 도대체 이 집안 식구들 중에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걸까 싶었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는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한답니까? 아마도 남편이 저희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댁에 일러 바쳤고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저를 엄청 곱지 않은 눈으로 봤던 거겠죠?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결론은 군말 없이 시댁에 돈이나 가져다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런 헛소리를 들으면 못 참고 한마디씩 대들었는데 그럴 때면 신우는 집안에 못된 며느리가 들어와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웃긴 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신우이 역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효녀라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나이 먹고 집에 눌러앉아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속만 썩히는 골칫거리죠. 게다가 시부모만 돈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고 신우이 역시 똑같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신우는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한다고 했는데 시댁에 가면 박스와 택배 포장지가 여기저기 널려있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신우가 하는 일이 정확하게는 가짜 브랜드 옷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도 없이 인터넷으로 팔았기 때문에 사기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어요. 시부모가 사고치고 돈 빌려달라 하는 건 완전히 애교 수준이었고 신우이가 치는 사고는 정말 그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죠. 여보, 진짜 큰일 났다. 누나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인천항에 걸려서 싹 다 폐기가 됐대. 물건값이 수천만 원이라는데 완전 큰일이야. 지금 거래처고 공장이고 누나한테 고소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누나 그것만 좀 도와주자. 뭐? 싫어.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당신 부모님은 도와줄 돈 없으시대? 그걸 왜 맨날 나한테 도우라 하는지 모르겠네. 난데없이 자기 누나가 망했다며 대금 치를 돈을 빌려주자고 하길래 또 시작인가 싶어 단칼에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일단 집에 가서 보자 하더라고요. 무서울 거 하나 없던 저는 야근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수입하는 모조품이 세관에 걸려서 전부 압수당했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팔아먹던 것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되면서 각 브랜드에 상표권 침해 소송까지 당할 수가 있다며 걱정을 한바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가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단 급한 돈 5천만 원만 막아야 한다며 저보고 친정에 받은 돈이 있으니 도와주자고 하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죠.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그 통장을 당신 보는 앞에서 주시는 게 아니었는데 난 절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식구들이 그리 중요하면 나랑 이쯤에서 이혼하자. 이혼하고 당신 집에 돌아가서 실컷 식구들 챙기면서 살아. 뭐? 이혼이 장난이야? 넌 우리 식구들은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이라도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 수밖에. 우리 사는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 하길래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가 대출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해준다니? 지금까지 내 집에서 얹혀 산 주제에 대출은 웃기고 있네.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남편은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며 화를 냈지만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안방에서 남편 짐을 꺼내서 빨리 챙겨서 나가라고 거실에 집어 던져놨더니 그 광경을 본 남편이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이혼당하겠다 싶었는지 갑자기 태세를 바꾸고 저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이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에 정신 차릴 놈이었으면 진작에 정신 차렸겠죠. 그날로 남편 쫓아내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준비보다 풍비박산 직전인 자기 집안이 더 문제더라고요. 신우도 경찰 조사 받으러 다니며 죽겠다고 울고불고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저한테 도와달라 사정했지만 싹 다 무시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고 도망 다니길래 남편한테 소송까지 가면 위자료 청구하고 월급 압류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그날 저녁에 와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애가 없으니 이혼도 정말 쉽더라고요. 파란만장했던 제 결혼 생활은 2년 반 만에 종지부를 찍었고 남편은 집은 물론이고 예금 한 푼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몸만 나갔어요. 그 이후로 신우는 조사받고 재판까지 갔었는데 그나마 구속은 면했지만 벌금을 받고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이상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는 아들 며느리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아보려 했겠지만 이제는 자식들 둘이 전부 이혼하고 집에 돌아와서 다 같이 한 집에 살게 되었네요. 그런 한심한 인간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제가 가장 문제였어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겁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소리잖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